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김승희 아나운서.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내려왔는데요. 아이돌 머리예요. 이게 누구야?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 아니신가? 오, 형! 이게 얼마만이야? 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성묘 갔다 오는 거야? 아니, 이제 막 오는 길이야. 좀 이따 가려고. 그럼 차가 올라가기 전에 한잔하자. 짠 좋지. 오랜만에 온 고향이라 그런지 승희 씨는 모든 게 다 반갑게만 느껴집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아나운서님 오셨네. 아이고 들어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오는 데는 힘들지 않았고 우리 아나운서님 몸 다치면 큰일인데. 엄마는? 내가 아직도 맨날 애긴 줄 알아. 애기. 아이고. 아직도 이 엄마 눈에는 사랑스러운 우리 애기예요, 애기. 애기? 엄마 앞에서니 단정한 아나운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버린 승희 씨. 야, 우리 승희 왔구나. 아저씨 기억하지? 안녕하십니까. KBS 34기 아나운서 김승희입니다. 그래. 인물이 호랑 그냥 저 아버지 꼭 닮았네. 삼수 끝에 당당히 방송사 아나운서로 입사한 승희 씨는 어머니의 자랑이자 고향 사람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이고, 큰일 났어. 왜 그러세요, 아저씨? 무슨 일인데요? 저 아랫집 형 알지? 네. 그 형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네? 불과 며칠 전 만났던 형이 아프다는 소식에 급하게 뛰어가는 승희 씨. 그런데 형의 상태는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심한 고열에 안면 신경 마비까지 온 상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했던 사람인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선생님? 환자분은 지금 라임병에 걸린 겁니다. 네? 라임병이요? 이 병은 에이즈 다음으로 가장 신속히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며 인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한 주요 질병이다. 몸의 관역과 같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서 안면신경마비, 뇌막염, 호흡곤란, 기억상실, 만성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 라임병.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이 이 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쉽게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우리에게 이 병이 생소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라임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그런데 라임병이 201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라임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지난 7월 강원도 화천에서 한 40대 여성이 라임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게다가 라임병 감염 여부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라임병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라임병으로 확인된 사례는 6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라임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라임병. 과일 이름 같기도 하고 이름만 들어서는 무시무시한 병 같지는 않게 들리는데 맞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라임병이 걸리게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다. 야, 어렵네. 자, 과연? 저는 최근에 수입된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식물 때문에 라임병에 걸렸다. 전 외국에서 들어온 좀 강력하고 그동안 못 봤던 농약 이런 것 때문에 방부제 성분 때문에 라임병이 걸렸다.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종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농작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약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병이 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쥐똥. 쥐똥? 네. 쥐똥은 뭐 옛날부터 쥐 배설물. 외국에서 과일을 통해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그 속에 있는 해충 때문에 병에 걸려 힘들어지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아 제발. 자. 군 씨의 정답이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진짜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충인지를 어떤 해충인지 어떻게 아 알아요? 이거 맞춰줘야죠. 이거 말이 안 해줘야죠. 어떤 해충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 기권하겠습니다. 야. 해충 전문가. 그러니까요. 이 해충이 73만 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해충이. 그거 맞추라고요? 무슨 해충을 어떻게 맞춰? 해충의 종류를 맞추라는 건 조금. 에이 집에 가지 말라는 이게 얘기지. 저게 해충 뭐 있어? 일단 얘기해봐. 해충. 나방 해충. 나방이 해충이에요. 쭉 가봐요. 해충 이게 뱃속에 있는 거 해충 아니야? 아니 그거는 해충. 아 그거 기생충. 아니 왜 해충 그냥 먹잖아요. 기생충약. 그거는 해충이 아니고 해충 아니에요? 해충. 해충? 해충하고 해충하고 다른 거야 또? 뭐 이렇게 춤이 많어? 그걸 어떻게 맞춰? 대충 맞춰요. 죄송한데 대충 할까요? 여러분들 저기 지원 씨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학파라서 그래요. 예. 해외에서 와서요 한국말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진드기에 물려서 라임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경운기를 타고 산소에 벌초하러 갔던 동네요. 산소에 도착해서는 열심히 벌초를 했는데요. 바로 그때 풀 위에 붙어있던 진드기가 형의 옷에 올마붙었고 옷에 붙은 진드기는 피를 빨아먹을 피부를 찾아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연한 피부 부위를 골라 물고 피를 빨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동네 형은 라임병을 일으키는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임병을 일으키는 참진드기인데요. 갈색의 몸에 8개의 다리 그리고 사람의 피부를 단단하게 물 수 있는 집게처럼 생긴 귀둥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진드기는 여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주로 활동하는데요. 습기가 많고 그늘진 숲풀 지역에 붙어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사람에게 올마부터 병원균을 옮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침대나 소파 등에 살면서 사람의 피부 각질과 먼지를 먹는 진먼지 진드기는 투명한 데다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반면 참진드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의 머리 부분보다 훨씬 작지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좀 크네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직접 물지 않지만 참진드기는 사람을 물어 병원균을 옮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참진드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피부에 붙어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짜? 참진드기는 육안으로 구별은 되지만 그 크기가 작게는 1mm에서 크게는 3m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람 피부에 붙어있어도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발견한다 해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피부의 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주로 무는 곳은 귀 주변, 팔의 안쪽 부분, 허리, 무릎 뒤쪽과 같은 연한 피부 부위. 이렇게 달라붙은 참진드기는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사람 피부에 달라붙어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때 진드기 속에 있던 보렐리아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서 라임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참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진드기는 피부를 무는 동시에 피부를 마비시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진드기가 물고 있어도 통증이나 가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참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빠르면 2일, 늦으면 3주 후에 관역과 비슷한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반점의 크기는 7에서 8cm 정도로 전혀 아프거나 가렵지 않다는 것이 특징. 이 반점과 함께 라임병 초기 증상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면 라임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감기 증세로만 여겨 가볍게 넘기기 일쑤. 때문에 라임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더 악화시킨 뒤 병원을 찾곤 합니다.
병이 악화되면 초기 증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되는데요. 붉은 반점이 생긴 뒤 3에서 10주 정도가 지나면 라임병의 병원균인 보렐리아균이 몸속 신경과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쳐 뇌막염, 안면신경마비, 호흡곤란, 기억상실, 만성관절염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묘나 등산 등 야외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진드기가 있는지 온몸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고, 만약 관용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임병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진드기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8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5,151명이 감염됐는데요. 이 중 90%가 요즘 같은 가을철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털진드기. 6개의 다리와 투명한 색, 그리고 온몸이 털로 덮여있다는 점이 참진드기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참진드기와는 다르게 털진드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수풀 지역에 붙어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올마부터 체액을 빨아먹는 것은 참진드기와 똑같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의 초기 증상도 라임병과 비슷한데요. 초기에는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감기와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발병 후 5일이 지나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뇌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악화될 경우 심부전, 순환장애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함양군에서 50대 한 남성이 인근 산에 갔다가 쯔쯔가무시증에 걸렸는데요. 남성은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보다 못한 가족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쯔쯔가무시증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눈에 띄는 한 가지 증상이 있어 꼼꼼히 온몸 구석구석을 관찰한다면 발병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검은 상처. 털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지름이 약 1cm 정도 되는 검은 상처가 생기는데요. 아프거나 가렵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묘 후 몸에 검은 상처가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발병 후 5일 이내에만 치료를 한다면 쯔쯔가무시증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쯔쯔가무시증에 걸렸다가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완치된 가족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작년 가을에 저희 아이가 3살이었는데 감기처럼 열이 나는 거예요. 밤에는 또 열이 심하게 나고 낮에는 또 열이 내리고 이런 걸 며칠 반복하는데, 저도 한번 쯔쯔가무시를 걸린 적이 있어서 혹시 쯔쯔가무시인가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혹시 쯔쯔가무시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쯔쯔가무시가 맞다고. 쯔쯔가무시증에 걸렸던 아이에게서는 아직도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국이 털 진드기에 물렸던 자국이라고 합니다. 진드기에 의한 전염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온난화와 같은 이산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지구적으로 진드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 라임병과 같은 진드기에 의한 질환이 늘어가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목재에 의해 진드기 개체수가 늘어나고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드기에 의한 질병은 요즘같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진드기에 의한 질병을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묘는 물론이고 가을철 산행을 다닐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요. 이때 바지 아랫단을 양말 속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풀밭에서는 그냥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 겉옷 또한 풀밭 위에 놓거나 나무에 걸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성묘를 갈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 기피제를 뿌려 벌레의 접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성묘를 다녀온 직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고 혹시 진드기가 달라붙은 곳이 없나 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머리속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 쓴 돗자리는 물로 깨끗이 씻은 뒤 햇볕에 말려야 하고, 성묘나 산행 때 입었던 옷은 2시간 내에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만약 몸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한다면 손으로 떼내지 말고 족집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족집게로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너무 세지 않게 잡고 서서히 당겨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진드기의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드기 잔여물을 제거해야 하고 제거된 부위는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이후 몸에 관역과 같은 붉은 반점이나 검은 상처가 생겼다면 라임병과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성묘길, 꼼꼼한 예방과 세심한 관찰만이 진드기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